25년 6월 고1 모의고사 사회지문이야.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권. 시작해볼게. 이게 지금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 어렵지 않아서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해보자. 17세의 고등학생이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의 다이어트 식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절반 정도 복용을 했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하나의 예를 들어주고 있네. 여기서 핵심이 부모의 동의 없이인 거야. 아직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 없이 60만 원짜리 거금을 들여가지고 할부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취소를 하기로 한 거야. 하지만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에 의한 계약이라도 미성년자이지만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지불해야 하므로, 그러니까 지금 절반 정도 복용을 했으니까 사용한 만큼은 돈을 내야 돼 라고 해서 이미 지급한 20만 원에 추가로 1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절반 금액은 지불해야 된다 라고 요구했다. 만약 계약이 취소되었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은 반환했다면 판매업자랑 학생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지금 화제를 제시한 거야. 좀 더 읽어볼게. 최근에 10대들의 상품 구매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부모의 동의 없이 행한 미성년자의 계약 취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들이 무언가를 구매하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이제 부모님이 알고 막 계약 취소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에 대한 이제 분쟁이 많아지는데, 민법 제5조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 등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계약 같은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만약 동의 없이 계약을 했어. 하지만 부모님 동의 없이 계약을 했으면 체결한 계약은 일단 유효해. 그러니까 유효하다라는 것은 그냥 인정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이 넘어가면 환불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아까 누구라 그랬지? 부모라 그랬지?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이라고 했잖아. 법정 대리인은 상품을 계약한 미성년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해약 기간이 지났는데 부모님이 그냥 아이에게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고 계약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는 미성년자가 성인과 달리 사회적 경험, 지식,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의 미성숙한 행위로 스스로에게 불리한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니까 왜 부모님이 취소할 수 있냐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약간 뭐 꼬임에 넘어가서 사거나 이랬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취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대. 여기까지 됐어? 또 읽어보자. 문제는 앞서 든 사례와 같이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애초에 무언가를 구매했는데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먹었잖아. 그래서 사용하다가 이렇게 중도의 취소를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함을 의미한다. 이 말이 뭐냐면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냥 원상 회복, 계약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처럼 돌아가는 게 취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판매업자는 이미 받은 대금을 반환해야 돼. 왜냐면 계약 맺기 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리고 상품 구매자는 그 상품을 반환해야 돼. 그럼 계약 맺지 않은 상태로 돌아간 거지. 다이어트 상품 주고 돈 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상품을 이미 사용한 경우라면 지금 좀 먹었잖아, 사용했잖아. 그러면 구매자는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면 된다. 그러니까 절반 먹었으면은 절반 반환하고 절반만큼의 돈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서로 하면 된다라는 거야. 사용한 만큼의 이익에 상당하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금액을 반환하면 되거든. 그런데 또 읽어볼게. 민법 제141조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말이 상당히 어렵지.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 그러니까 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적인 범위는 받은 이익이 존재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말이 어려우니까 설명을 다시 해줘.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을 구매 계약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미성년자가 그것을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다이어트 식품과 같이 생활 필수품이 아닌 상품을 구매한 경우는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어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를 들어서 생필품 뭐가 있을까? 그냥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너희가 샴푸를 구매했어. 이 샴푸를 쓰면은 머릿결이 비단결이 된대. 그래가지고 샴푸를 한 5세트를 샀단 말이야. 5세트를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고 샀어. 이건 생필품이잖아. 그리고 나서 5세트 중에서 한 세트를 쓴 거야. 한 세트를 썼어. 그러면 한 세트를 소비함으로써 현존 이익, 내 머리에 어떤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사용한 만큼의 대금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 세트 썼어. 그러면 4세트 반환하고 8만 원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쓴 만큼 서로 이제 그냥 돌려받으면 되는 건데,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생필품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대. 다이어트 식품은 먹었다고 해서 내가 지금 받은 이익이 현재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오히려 계약 취소에 따라 계약 이전의 상태로 그냥 되돌아가므로 미성년 소비자는 구매한 상품을 반환하는 거야. 구매한 상품, 아까 전에 다이어트 식품을 구매하고 남은 절반을 반환해야 돼. 그리고 이미 지급한 대금이 온대. 20만 원이지. 20만 원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절반을 그 사장님 드리고 2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 같은 건 그렇다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제 누가 눈물 나겠어? 사장님 눈물 나지. 사장님은 지금 돈 다시 다 돌려주고 다이어트 식품 절반은 못 받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은 이런 사장님을 보호해주는 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여기 정리하고 뒤에 가서 한번 읽어보자. 자, 볼게. 여기 1문단은 지금은 정리할 게 없고, 자, 1번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 여기서 이제 민법 제5조부터 나오고 있거든. 민법 제5조.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미성년자는 부모와 같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이, 부모라고 그냥 쓸게. 법정 대리인 똑같은 말이야. 부모 동의 없이는 뭐를 할 수 없어?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 법률 행위,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법률 행위는 계약 같은 것. 이거 불가능. 그런데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어.
그런데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했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됐으면 일단 그냥 그 계약은 유효해. 너희가 부모님 동의 없이 뭘 샀어. 이렇게 다이어트 식품 샀어. 그럼 그냥 계약은 유효한 거야. 그리고 잘 먹고서 뭐 다이어트 효과를 봤어. 이러면 뭐 문제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런데 엄마가 중간에 그걸 본 거야. 엄마가 중간에 보고 나서 이거 너 왜 무슨 돈으로 샀어? 이렇게 막 혼났다고 쳐봐봐. 그럼 엄마가 가서 취소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는 이제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 기간이 지났더라도 부모님한테 이제 그걸 들켰을 시 부모님은 미성년자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동의 없이 계약이 취소가 가능하다. 아까 전에 이 이유는 얘기했지? 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면 미성년자가 아직 좀 성숙하지 못했고 그냥 그런 어떤 넘어가서 뭐 이렇게 꼬임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잘못된 어수룩한 판단을 해서 구매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요게 일단 민법 5조에 나온 거고, 그랬을 때 두 번째, 구매한 물건이 있는데 구매한 물건을 사용하다가 중도에 취소하는 경우, 애초에 아예 사용을 안 했으면 그냥 취소해버리면 되는데 중간 한 절반 먹었잖아.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랬을 때 계약 취소라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거든. 계약 취소라는 말의 의미는 계약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는 것.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함. 이런 의미인 거고, 이 말이 다시 무슨 의미예요? 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처럼,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은 것처럼 돼버리는 게 이제 계약 취소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물건을 샀어. 여기 이제 사장님 가게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처음부터 계약 맺지 않은 것처럼 해야 되면 나는 뭘 갖다 줘? 상품. 내가 산 상품을 드려 반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사장님 측에서는 뭘 줘야 돼? 대금. 그치? 구매 대금. 금액을 다시 반환해서 애초에 없었던 상태처럼 돼야 되는 거지. 상품 주고 돈 주고 이렇게. 이게 계약 취소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3번 뭐라고 하냐면 민법 141조에서 민법 제 141조에서 미성년자가 부모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구매한 상품을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금의 반환 의무 범위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이렇게 얘기하거든. 말이 좀 어려워.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다 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해주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준다.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
생활필수품 같은 경우는 일단 소비함으로 인해서 현존 이익이 발생했다. 아까 얘기했지? 샴푸 같은 거 내가 한 통을 소비함으로 인해서 내 머리에 이익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반환해야 돼. 사용한 만큼의 대금은 반환해야 된다. 쓴 만큼은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야. 쓴 만큼. 그래서 10만 원 주고 구매했는데 내가 2만 원어치 썼어. 그러면 2만 원은 거기 드려야 된다는 거야. 사장님한테 2만 원은 드리고 8만 원을 받고 나머지 샴푸 4통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단 그 상식적인 생각인 거지. 사용한 만큼 드린다.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이제 생필품이 아닌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것. 다이어트 식품 같은 경우는 이익이 현존한다 라는 요 개념이 너무 애매한 거지. 그래서 여기는 대금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야.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하지. 지금 다이어트 식품을 아까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런 상태였거든. 지금 식품을 받았어. 다이어트 식품을 받았고 나는 사장님한테 얼마를 드렸어? 20만 원을 드린 상태야. 그런 상태에서 내가 지금 절반 먹었거든? 절반 먹었고 절반밖에 남지 않았어. 절반 남지 않은 상태야. 그리고 사장님은 10만 원. 너 절반 먹었으니까 10만 원 내놔.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치? 이 상태인 거지?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남은 상품을 반환해. 남은 상품을 반환하고 그 다음 사장님은 나에게 받았던 20만 원을 반환해. 10만 원은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남은 거 드리고 그 다음에 사장님은 나한테 받았던 20만 원 다시 주고 해서 이렇게 이게 계약의 취소가 되는 거지. 왜냐면 계약 취소는 계약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돈도 제자리로 가고 식품도 제자리로 가고 하지만 먹은 식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지. 이해됐니? 계속 넘어가 볼게. 그 다음 5문단, 6문단. 그런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얘들아 이거 다 지금 미성년자랑 관련된 거야. 이제 성인은 상관없는 거야. 미성년자인 경우에 그렇게 한다는 거야.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면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을 수도 있으므로 그치? 아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판매업자가 손해를 입는 거잖아. 이것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즉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먼저 1번이야. 미성년자가 판매업자를 속여서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믿게 했거나 이거 누가 잘못한 거야. 이 미성년자가 저 20살이에요 이렇게 속였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동의한 것처럼 믿게 했을 때 엄마가 허락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는 사장님이 피해본 거라고 보는 거지. 속은 거지. 이럴 때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는 취소권 행사의 배제가 있다. 자, 그럼 이땐 취소 못하는 거야. 미성년자가 자기 성인이라고 했거나 아니면 엄마가 허락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취소권이 안 돼. 이게 첫 번째. 또한 2번이야.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미성년자의 법적 대리인에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확답 촉구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는 확답 촉구할 권리.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걸 알았으면은 이제 기간을 정해. 한 1개월 이상 정도로. 그런 다음에 취소하실 거예요? 하고 빨리 말하라. 취소할 거면 말해라. 이렇게 법정 대리인 부모님께 확답을 내놔라. 이런 촉구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야. 이때
그 기간 내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취소할지 안 할지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어렵나? 추인이 뭐냐면 유효하게 만드는 일방적 의사표시, 유효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답을 말하지 않으면은 취소 안 하는 거구나 하고 그 샀던, 구매를 한 행위를 받아들이게끔 생각한다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니까 응답 안 하면 그냥 사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면 취소할 거면 1개월 기간 줄 테니까 그 사이에 답해야지. 취소할게요 이렇게. 다음으로 3번이야. 3번. 판매업자는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먼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이 있다. 철회권. 판매업자 쪽에서 먼저 그냥 아니야 이 계약 취소하자 이렇게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도 있다라는 거야. 다만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상품 구매자의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이 철회권은 언제 행사하는 거야? 미성년자인지 모르고 구매했을 때는 철회권이 있다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요 세 가지는 다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판매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야. 한편 민법 제5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철도,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이용, 김밥, 과자와 같은 간단한 식음료 구입 등 일상적인 거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 너희 미성년자인데 다 버스 타고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다니고 하잖아? 이런 건 다 가능하다라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자, 정리해볼게. 아까가 3번까지 내가 정리를 했었나? 그치. 그럼 4번으로 한번 해볼게. 4번.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판매업자 쪽에서 이제 손해를 너무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판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3가지가 소개됐지. 첫 번째는 뭐였냐면 취소권 행사에 배제가 있었네.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 못하게 한다는 거지. 어떤 경우 취소권을 행사하는 걸 배제하는 거냐면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속인 경우, 미성년자가 아니다라고 속인 경우나 혹은 어떤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있었다, 부모 동의가 있었다라고 속였어. 그랬을 때는 취소권 행사를 못하는 거야. 부모님이 와서 취소권을 행사하겠다고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자, 요거 됐지? 두 번째는 확답을 촉구할 권리가 있네. 확답을 촉구할 권리. 확답을 촉구할 권리는 뭐였냐면은 미성년자랑 거래했다라는 걸 알았어. 미성년자와 거래했다라는 걸 알았을 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기간을 정하고 확답가 취소할 건지 그 기간 동안에 취소할 건지를 확답을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촉구하는 거야. 그랬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 아무 답이 없으면 그냥 추인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 좀 어렵지만 그냥 계약을 성사시키겠다라는 걸로 본다는 거야. 자, 요거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 철회권이라고 있었어. 철회권은 뭐냐면 판매업자 쪽에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거야. 판매업자가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어. 단,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으면 못해. 당시에 미성년자라는 걸 알았을 시는 안 되고 이건 몰랐을 때만 가능하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면 되고 마지막에 뭐 얘기하고 있냐면 민법 제5조에서 미성년자는 그냥 일상적인 거래는 다 가능하다. 앞에서 우리 이렇게 시작했거든. 민법 제5조에 미성년자는 부모님의 동의 없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 행위는 불가능해, 계약은 불가능해 라고 했는데 그 말고 이제 일상적인 거래 등 뭐 편의점에 가서 뭐 사 먹는다거나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다 라고 얘기했어. 자, 괜찮니? 그럼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볼게. 문제가 21번이거든. 21번으로 가볼게. 21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계약 취소는 거래 자체가 무효화됨을 의미한다. 우리 계약의 취소가 뭐라고 하고 있었냐면은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한다. 처음부터 계약을 맺지 않았던 것이 된다. 거래가 무효화된다. 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2번, 미성년자와 거래한 판매업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먼저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 취소를 요구하는 게 아까 뭐였냐면은 여기 계약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철회권을 얘기하는 거거든. 철회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뭐냐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야. 왜냐면 판매업자가 계약 당시에 구매자 신분이 미성년자임을 알았으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랬지. 그럼 이건 뭐냐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 미성년자임을 몰랐다? 그러면 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2번 선지는 철회권에 관한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3번. 미성년자가 맺은 계약을 유지하려는 법정 대리인은 판매업자의 확답 촉구에 대해 응답해야만 한다. 응답해야만 한다? 아니지. 이거 뭐라고 했어? 여기 지금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여기 있었는데 이게 계약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아무 말 안 하잖아? 그러면 계약을 계속 가져가는 거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응답해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유지되는 거야. 그래서 21번 3번이고 4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거래한 상품의 계약의 취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기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요거 있었던 거 기억나? 여기 어디 있었냐면은 법적으로 정해진 해약기간이 지났더라도 동의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맞는 거야. 5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한 상품을 사용 도중에 취소하면 상품의 성격에 따라 대금 반환 의무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요거 우리 아까 여기 있다. 생필품,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상품은 현존 이익이 발생했으므로 그만큼의 대금을 반환해야 되고 다이어트 식품 같은 생필품이 아닌 것은 그만큼에 상당하는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해서 대금 반환의 의무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거겠지. 그래서 답이 3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2번, 22번 A를 바탕으로 기억에 대한 법적 판단 이거 계약이 취소되고 다이어트 식품을 반환했다면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 요거 얘들아 답부터 먼저 보고 갈게. 답이 3번이거든.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학생 입장에서는 돈이 원상복구돼야 되잖아. 20만 원 돌려받아. 판매업자가 10만 원 더 내놔 라고 하는 건 주지 않아도 되지. 그치? 그리고 학생이 복용하고 남은 다이어트 식품은 반환됐으니까 서로 다이어트 식품 주고 돈 주고 서로 원래대로 돌아간 거야. 그럼 3번 맞지? 나머지 틀린 거 체크할까? 1번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10만 원을 지불해야 된다. 틀렸지? 지불 안 해도 돼. 2번 학생은 판매업자에게 지불한 20만 원은 돌려받을 수 없지만 아니야. 돌려받을 수 있어. 그 다음 4번 판매업자는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거 뭐야? 판매업자 그럼 30만 원까지 받고서는 그 약도 돌려받고? 이거 아니야. 5번 판매업자는 식품 대금 60만 원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아니 모두 받으면 안 되지. 왜냐면은 20만 원 받은 걸 돌려주고 끝나는 거지. 뭐 60만 원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거 아까 내가 정리해 준 거 있으니까 요거 3번 기억하면 되고 23번에 니은의 이유를 추론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니은이 뭐냐면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계약. 이거 뭐냐면 얘들아 1번이야. 특별히 보호받을 필요가 없는 계약이니까. 아까 전에 어떤 것을 보호받아야 된다고 했냐면 사회적인 경험, 지식, 판단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호하는 거라고 했거든. 그런데 뭐 버스 타거나 편의점에서 간식 사 먹거나 이런 거 자체는 뭐 상관이 없어. 이건 보호받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나머지 선지 다 이상하거든. 읽어보면 돼. 넘어가 볼게. 24번 적절하지 않은 거야. 갑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을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판매자 병으로부터 고가의 노트북을 구매하였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얘들아. 좀 이렇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것. 거래 당시 병은 갑과 을이 모두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을의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은 몰랐어. 며칠 후 갑과 을의 부모는 자신들의 동의 없이 노트북을 구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 됐어. 1번 갑의 부모는 갑의 의사와 무관하게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겠군. 이건 맞지, 얘들아. 왜냐면은 그 청소년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정 대리인은 취소할 수 있으니까. 맞아? 이거 그러면은 취소권 행사의 배제 있잖아. 그거 쓸 수 있을까? 그 판매자 보호하기 위해서 했던 거 있잖아. 첫 번째 거 취소권 행사를 배제하는 경우 언제 취소권 행사를 배제할 수 있었어? 미성년자 아니에요 이렇게 속였거나 아니면 동의서 가져왔어요 하고 속였거나 요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취소권 행사의 배제를 쓸 수 있는 건 일단 여기 을이야. 을은 동의서를 위조했거든. 근데 갑은 동의 안 얻었고 미성년자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건 이제 취소권 행사 배제가 안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갑의 부모는 취소가 가능해. 그런데 2번 을과 을의 부모는 노트북 구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이게 바로 취소권 행사의 배제인 거야. 왜냐면 을은 부모의 동의서를 위조했거든. 이해됐지? 이게 갑과 을의 차이라는 거 알면 돼. 갑의 부모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을의 부모는 안 돼. 3번 갑과 을이 병과 체결한 노트북 구매 계약은 일단은 유효해.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뭐 알지 못하거나 그냥 부모님이 나중에 알았더라도 그냥 혼내고 말았어. 그럼 그냥 이거 노트북 쓰는 거야. 그러니까 계약 자체는 일단은 유효하거든. 그런데 4번 병은 갑과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겠군. 요것도 중요해. 철회권은 언제 행사할 수 있는 거였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 그러니까 이 병 입장에서 이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어. 미성년자임을 몰랐을 때는 너 미성년자였어? 철회할래. 이럴 수가 있거든. 근데 이미 알았잖아.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으니까 철회권 행사 못하는 거야. 5번 병은 갑과 을에게 노트북 구매 계약의 취소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겠군. 이렇게 되어 있거든. 확답 촉구의 권리가 있었는데 잘 봐. 갑과 을에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갑과 을의 부모에게 해야지. 부모에게. 부모님께 취소할 거면 빨리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미성년자들에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답이 5번 이렇게 해주면 돼.
됐어? 그 다음 25번. A와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A가 뭔지 좀 보자. A가 뭐냐면 여기 있다.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거든? 이거랑 지금 똑같은 거 찾으라는 거야. 그는 매사를 부정적으로 본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거여서 답이 1번 이렇게 해주면 돼. 2번은 눈치 보는 것. 그 다음에 3번 책 본다. 그 다음 4번에서 병원에서 환자 보는 것. 손자를 보는 것. 다 아니겠지? 그래서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1번 해주면 될 것 같아. 할 수 있겠어? 법지문 치고는 그래도 가볍게 나온 것 같으니까 이것도 이제 헷갈리는 친구들은 조금 여러 번 봐서 익혀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할게. 너무 수고 많았어.